결혼한 지 3년이 됐네. 이제 누가 봐 도신혼이라 고부르긴 힘든 시간이야. 그런데도 나는 아직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망설여. 특히 시댁이라는 말 앞에선 더 그래. 맞벌이 부부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따뜻하고 치열한 일상이야. 하루 겨우 버티고 집에 오 면조용히 밥 한 끼 먹고 눕고 싶을 뿐이지. 그런데 그 일상이 자꾸 깨져. 시댁에서 전화 오는 날이면 마음이 무거워. 얘야, 이번 주 수요일 제사 있는 거 알지? 점심 먹지 말고 바로 와. 제사는 꼭 평일이야. 회사의 반찬에 고점심도 걸른 채시댁으로 가네. 퇴근하는 사 남들 비집고 부랴부랴지 하철 갈아타 몇 도착하면 이미 부엌은 전쟁터야. 앞치마 두루 고들어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여. 저는 너무 두껍게 하지 마. 보기 안 좋아. 나물은 이렇게 무쳐야지. 좀 죽지 않게 살살. 탕은 맑게 끓여야 돼. 기름기 없이. 알겠지? 어머님 지시는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사이사이엔 꼭이란 말이 들어가. 그래 또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 며느리 중에 이렇게 잘하는 애 없다. 딸 같아서 내가 얼마나 마음 놓이는지 몰라. 그런데 다른 전은 부치지 않아. 다른 탕국도 끓이지 않아. 거실에 앉아 휴대폰 만지 작거리며가 끄무쓸 뿐이지. 제사는 꼭 자정을 넘겨야 시작돼. 밤 12시정 각절하고 상 치우고 설거, 집 끝내고 집 애오면 새벽 3시야. 온몸 녹초가 돼서 누우면 눈물부터 나. 다음날 아침 눈 밑에 퍼렇게 다크서클 내려앉아. 파운데이션으로 겨우 덮고 출근길지 하철의 몸신 내.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묻히는 게 아니라 속이 골마가 내. 몸은 익숙해지지 않고 마음은 점점 말라가. 여보는 말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나도 그래야 하나? 그 원래라는 말에 묶여 내 삶을 계속 내줘야 하나? 그렇게 제사 10번, 명절도 있지. 추석과 설날, 명절 음식도 당연히 며느리 몫이야. 여보는 상차리 기직 전까지 거실에서 TV 봐. 어머님은 나를 보며 말해. 이제 손 A 걷네. 잘한다. 이제 우리 집 식구다 됐네. 그 말 한마디가 칭찬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려. 이번엔 시아버지가 불러. 차례상 차리는 거 좀 도와라. 또 일어나 차례 지내고 식사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날 저녁 여보한테 말해봐. 우리도 다음엔 하루만 갔다 오면 안 될까? 여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해.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나도 우리 집에 가야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친정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매년 2번이지만 내 시간은 없고 내 공간도 없어. 친정은 늘 뒷전이야. 잠깐 얼굴만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 이번엔 생신이야. 어머님 생신. 시아버지 생신. 새벽에 일어 남이역국을 이고 소갈비 찜하고 잡채했어.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은 없네. 어머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 어버이날도 가야 해. 어머님이 좋아하는 꽃다. 발과 용돈봉 투준비했지. 당연히 모든 건 시댁 먼저야. 어떤 조율도 없어.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얘야 이번 주 토요일 밥 먹자. 가족끼리 다 모이기로 했어. 그날이었던 날이든 상관없어. 내가 친구 약속이 있든 회사 일정이 있든 중요하지 않아. 어머님이 부르면 가야 해. 나는 늘 양보했어. 그래, 어른이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내가 한 번 더 참고 넘어가자.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졌어. 며느리, 공짜로 시키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거기에 여름 휴가까지. 올해 여름엔 큰 집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 너희도 와야지. 이번엔 그냥 둘이 조용히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다 모이기로 했는데 둘이 가는 여행은 다음에 가는 게 어떻겠니? 엄마 삐쳤어. 모레는 그냥 다녀오자. 언제나는 양보하는 쪽이야. 점점 나의 정체성을 잃어갔어. 나는 내 삶에서 투명인간이 돼갔어.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링 거 맞고 겨우 집에 왔어.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 전화. 얘야, 내일 작은 제사 있는 거 알지? 오후 3시까지 와야 해. 어머님, 저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열도 있고 몸 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준비하니? 내가 안 오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그 정도 몸살로 왜 그렇게 오버를 해? 그날 밤 여보는 말했어. 그냥 참고 다녀오자. 엄마 화났어. 참고 또 참던 마음이 무너졌어.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지. 내 편은 언제 들어줄 거야? 여보는 말이 없었어. 그날 밤 여보한테 조용히 말했어. 이제 시댁 안 갈 거야. 시댁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이젠 안 갈 거야. 나는 빠질게.
당신 혼자 다녀와. 여보는 당황했어.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 그렇게 첫 번째 제사, 나는 가지 않았어. 제사에 혼자 다녀온 여보 가전하길. 어머님 혼자 동동거리며 제사 준비를 했단다. 누구 하나도 와주는 사람 없이 휴대폰만 보며 놀던 딸은 전이싱 겁다고 투덜거리고 여보는 게임만 했대. 결국 어머님은 큰 소리로 외쳤대. 없애제 사업 애누구조우라고 이고생 을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조상님 덕에 우리가 이만 큰 먹고 사는 대정성스럽 개음식해서 올리지는 못할 망정. 그럼 당신이 하세요. 난 이제 안 해. 나도지 쳤다고. 그렇게 말아 고납치마벗 얻어지고 현 관문 박차고 나가버리셨대. 그날 이후 어머님과 시아버지는 합의했어. 추석 설명절 빼고는 제사를 2번만 지내기로. 어머님이 조심스레 나를 찾아왔어. 얘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 어머님도 울고 나도 울고 눈물바다가 됐어. 그 후 처음 맞은 제사. 제사 시간은 밤 9시로 당겨졌고 머님과 신누, 이가 모두는 식을 준비했어. 나는 참석만 했어. 설거지 조금 거들었고 밤 11시에 집으로 왔어. 여보가 말했어. 어리적부터 봐왔던 풍경 일화극에당 연한 줄 알아도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다고. 여보는 나를 존중해줬어. 시댁과 함께하는 여행도 없어졌어. 비로소 우리 가정은 우리만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 뒤로 더 많이 대화했어. 서운했던 일들, 놓쳤던 감정들을 써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었어. 감정이 폭발할 때까지 쌓아두지 않기로 했어. 함께 장보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 간이 많아졌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 고소소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 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이제 행복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의가 길어졌단 말이야. 핑계 대지 마. 맨날 똑같은 소리야. 엄마도 맨날 똑같은 말이야. 나도 지쳤어. 지친 건 나야. 허리 아프 고무릎 아프 고숨도 못 쉬겠어. 그럼 그만둬. 나 혼자 키울게. 엄마 없이도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엄마한테 안기대고 살 거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 없으면 편할 것 같아. 너 어릴 때도 나 없이 잘 컸어.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워. 엄마는 나 어릴 때 항상 바빴잖아. 항상 일하느라 집에 없었잖아. 나는 학교 끝 나면 혼자 빈 집에서 컵라 면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잠들었어. 그때는 나도 엄마가 필요했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없었어. 그렇게 외로웠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애한테 더 잘하라고.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먹고 살려고 그랬다. 결국 다 핑계였잖아. 그래, 나도 핑계 댔었지. 너도 지금 핑계 대잖아. 사람은 다 똑같아. 자기 사정 이제 급해. 그날 밤 엄마는 짐 싸서 저 집을 나갔어. 문 쾅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치고 지나갔어.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 엄마가 떠난 집은 적막했어. 아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 달래도 소용없었어. 할머니 보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아이 눈물에 가슴이 찢어졌어. 퇴근하고 오면 집은 쑥대밭이었어. 아이 옷까지 나굴고 부엌 엔설거지 거 리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숨이 턱 막혔어. 핸드폰 들어 마 번호 눌렀어. 하지만 신호만 길게 울렸어. 엄마는 전화 받지 않았어. 점점 초조해졌어. 회사에서도 실수연 바랬어. 팀장은 나를 노려봤어. 정신 좀 차려. 나는 고개 푹숙이었어. 점심시간 화장실 칸에 숨어 울었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 잔소리가 듣고 싶었어. 퇴근 길버스 안창 밖을 봤어. 거리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 그 속에서 엄마 얼굴 떠올렸어. 엄마는 혼자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몸은 아프지 않으실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 퇴근 후 엄마 집 앞으로 갔어. 치킨 한 마리 사서 초인종 누르지 못했어. 현관 앞에선 참서성이다 가돌아섰어. 그날 밤아 이제 오고 소파에 앉았어. 핸드폰만 봤어. 문자를 썼어. 엄마 미안해. 그 한 줄 보내는데 10분 걸렸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 나는 답장기 대하지 않았어. 그냥 전하고 싶었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엄마는 연락 없었어. 아이도 변했어. 밤마다 할머니 찾으며 울었어. 아이 엉덩이 한 대 때렸어. 울지 말라며 소리쳤어. 미안해서 아이 껴안고 나도 울었어. 미안해 안 해. 정말 미안해. 다 신앙 그럴게. 미안해. 며칠 뒤 초인 종 울렸어.
엄마였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어. 엄마 손엔 반찬 봉지가 들려 있었어. 나는 울음 터뜨렸어.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식탁에 반찬 꺼내 놓았어. 된장국 끓여 소박 한 밥상 차렸어. 먹고 힘내. 엄마 없이는 나 아무것도 못해. 그거 알아주는 것만으로 엄마는 됐어. 밥 먹으며 나는 울었어.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대했어. 속으로 다짐했어. 엄마에게 더 잘하자. 밤늦게 아이 재웠어. 엄마가 아이 불 덮어주고 머리 쓰다듬었어. 나는 문틈으로 그 모습 지켜봤어. 가슴이 먹먹했어. 엄마는 여전히 든한 버팀목이었어. 머릴 때 혼자 컵라면 먹던 그 밤빈방에 서입을 뒤집 어쓰고 울던 그때 나는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어. 그런데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엄마도 그때 울고 있었겠구나. 엄마도 가슴 아프게 일터 로나가면서 혼자 울었겠구나. 엄마나 어릴 때 외로웠어. 엄마는 내 머리 쓰다듬었어. 너무 미안했어.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는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아이자는 모습 바라봤어. 작은 손, 따뜻한 숨결.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만들어줬어. 엄마 사랑해. 거실에 조용히 퍼지는 따뜻한 공기. 이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어. 힘든 날에도 외로운 날에 도오늘이 순간을 떠올리기로 했어. 엄마는 나의 스승이야.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 애아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 엄마 고마워. 이 따뜻함이 좋았어. 이 일상이 소중했어. 밥 먹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로 갔어. 버스 창가에 대 엄마 생각했어. 나를 위해 청춘 바친 사람. 아무 데 없이 사랑 주는 사람. 우리 엄마. 내가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 퇴근 길 엄마한테 전화했어. 왜? 또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그래, 조심해서 와라. 울컥했어. 엄마가 있는 세상이 좋았어. 엄마 목소리 들리는 세상이 좋았어. 집에 와서 문 열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장난치고 있었어. 아이 웃음소리 터져 나왔어. 그 모습 보며 웃었어. 그리고 다짐했어. 이 행복을, 이 따뜻함을 소중히 간직하자. 엄마와 함께하는 날들을,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기억하자. 엄마 고마워, 사랑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신혼집은 둘만의 세상이 될 줄 알았어. 자그마했지. 맘마음껏 고서로만 바라보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 믿었어.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 가족이니까 불편할 것 없을거라며도 어락비밀번 호알려준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 주말 아침 침대 속에서 간 신이 눈뜨려 던 순간도 락삑삑삑 소리 났어. 고지어 문 열리고 어머님 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섰어. 어머, 벌써 일어난 거야? 나 모임 있어서 근처 왔다가 들렀어. 부엌으로가 선행장고 문 열고 반찬통 꺼내고 국을 이기 시작했어. 그 모든 행동 이마치 이 집, 이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 여보는 그 모습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 엄마가 부지런해서 그래. 너 쉬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 끄덕였. 집안 속에서 는 어딘가금 이가는 소리가 들렸어. 며칠 뒤 평일 저녁 하루 종 일 바쁘게 일하고지 쳐돌 아온 집도 어락소리 울렸어. 심장 순간 쿵 내려앉았어. 또 온구나. 오늘도 쉴 수 없겠구나. 문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왔어. 거실 소파 차지하고 앉았어. 자연스럽게 TV 켜고 채널 돌렸어.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날 밤 부엌에서 어머님 이냄비 뒤적이고 있었어. 이국 며칠 다 내가 끓여놓은 은국을 무심하게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모습 보면 서슴 막히는 답답함이 목 조여왔어. 여보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어. 엄마가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도와주는 거라고. 내가 끓인 국, 내가 만든 공간을 허락 없이 엎어버리는 거. 하지만 그 말 삼켰어.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몇 번 반복 끝에 결국 터질 일이 벌어졌어. 어느 주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도 어락소리. 익숙해진 삑삑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굳었어. 문 열리고 어머님은 혼자 아니었어. 얘들아 들어와. 여기 가오리 아들 신혼집이야. 여러 명 중년 여성들이 신 혼집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 나는 어안이 벙벙했어. 여보한테서 도누구한테 서도 이런 예 기들은 적 없어. 거실에 접이 식테이블 펴 지고각종과 일떡다과가 쏟아지듯 싸녔어. 소파에 둘러앉아 깔깔대는 소리. 부엌 드나들며 냉장고 여닫는 손길. 내가 아끼던 먹그릇 한 부, 로들리 고정 리에놓은 소품들이 이리저리 밀려나떠.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물었어. 어머님, 다 음부터는 미리 말씀이라 도점해주세요.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 가족끼리 뭘 그래. 너희 집이 깔끔하고 좋아서 그래. 여보는 그 상황 보면서도 별 다른 반응 없었어. 오히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 엄마 친구분들이니까네 가이어 해. 결국 그날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문잠 갔어.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수다 소리, 모든 소리가 숨막혔어. 그날 밤 여보한테 조심스레 말했어. 적어도 우리 집에 누가 올 땐 나한테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 야, 여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 왜 그렇게 까다롭게? 엄마가 친구 좀 부른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어. 그 후에도 상황 나아지지 않았어. 어느 날 어머님 전화. 이번 주말에 너희 고모와 들 결혼식 있는 거 알지? 행사가 서울 이라우리 집 가기 내매해 서너희 집에 서하룻밤 자고 갈게. 말이라기보단 통보였어. 행사 당일. 나는 아침부터 집 정리하고 침대 갈았어. 작은 방에 부자리 준비해뒀지만 어님은 당연 하다는 듯부 부침대에 누워버렸어. 너희는 거실에 서자. 나는 허리야 파서 침대 아니면 못 자. 여보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봤어. 엄마 허리 안 좋으니까 이해 좀 해. 이해. 이제 그 말만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후에도 머니문 기회 만대면 신혼 집을 자기 공간처럼 이용했어. 모임 있을 때마다 휴게소 삼아들렀고 지인들에게 집 자랑하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온 자차자와 앉아 있었어. 부엌에 넘어 님이 남기는 식물 쓰레기 쌓였고 거실 에너지롭게 펼쳐진 쇼핑 백과 선물포 장지 널려 있었어. 나는 매번 그것들 치우며 스스로를 다독였어. 괜찮아. 가족이니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심해졌어. 그리고 결국 터질 일이 터졌어. 그날은 퇴근 늦었어. 지친 몸 끌고 겨우 집에들 어섰을 때 냉장고 문 활짝 열려 있었어. 싱크대에는 식물 쓰레기 봉투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엔 국물 자국 얼룩져 있었어. 그 위에 메모 장 놓여 있었어. 고기냄 새나 서다 버렸어. 와인도 유통기에 한진한 것 같길래 버렸어. 숨 막혔어. 고개 숙인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 아껴둔 고기였어. 특별한 날여 부와 같이 먹으려고 퇴근 길마다 고민하며 골랐던 와인이었어. 아무 설명도 아무 허락도 없이 모든 게 쓰레기처럼 내던져졌어. 여보는 뒤늦게 집에 와서 부엌 그 앞에 멈춰선 나를 보며 물었어. 뭐해? 나는 메모 들어 보여줬어. 여보는 메모 대충 읽더니 말했어. 엄마가 단어 생각해서 한 거야. 상한 거먹으면 안 되잖아. 그 말 한마디에선 끝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 누구를 위해 준비했는지, 누구를 위해 아껴왔는지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하찮은 걸로 치부됐어. 단어 위에서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 여보가 샤워하는 틈타도 락 비밀번호 바꿨어. 이제는 저거 도문 하나만 금은 4가지 킬 수 있어야 했어. 다음날 아침 문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겠어. 문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 울려 퍼졌어. 비밀번호 바꿨지. 지금 문 열어. 이웃집 문이 조심스레 열리다 다시 닫히는 소리 들렸어. 나는 침착하게 서 있었어. 열지 않았어. 대꾸하지도 않았어. 어머님은 점점 고함 질렀어. 내가 뭔데 우리 아들 집 문 잠궈. 손 떨렸지만 열지 않았어. 여보는 퇴근하자마자 집 안 분위기 상한 걸 눈치챘어. 엄마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난리였어.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내가 이 집에서 하루라도 편했던 적 있어. 어머님이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나 해? 그냥 가족끼 리공유점하 면허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 여심각하게? 내 모든 인내와 눈물이 사람에게는 그저 예민함으로만 보이는 거였어. 나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 딱 하나만 물었어. 네? 엄마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여보는 한참 침묵했어. 그리고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 내 물건들 챙겼어. 이 집에 더 있으리 이유 없었어. 결혼 반지태 이불 위에 올 여두고 맞이 막으로 집안 한번 둘러봤어. 소파, 부엌, 침대. 어느 하나 내 것이었던 적 없었어. 현관문 열고 나서기 직전 여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 정말 이대로 가는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 응. 이제 그만할래. 택시 타 고숙소로 갔어. 깜깜하고요 한방 안. 숨통 트였어. 그 이후 어머님은 몇 번이 고전화했어. 여보도 친척들도 연락했어. 하지만 나는 모두 받지 않았어. 그들에게 돌아가리 이유 없었어. 그곳은 한 번도 나의 집이 아니었어. 작은 원룸계 약했고 작은 침대, 작은 테이블 도와 나섰어.
모든 게 초라했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편한 함 느꼈어. 누군가면 열 고들어올 것 정도 없고 누 군간에 물건 함부로 뒤지는 일도 없으니 결혼이라는 이름으로가 족이라는 명분으로 내 삶을 허락 없이 침범당했던 그 시간을 이제는 되돌리고 싶지 않아.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연애할 땐 정말 몰랐어. 치킨 시키면 닭다리나에 계양보하고 햄버거는 꼭 반으로나 넣어 먹으며 피자는 너 먼저 먹 어하고 건네던 사람. 그 모습이 배려라 믿었어. 하지만 그건 아주 철저한 착각이었어.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땡겼어. 라면 먹고 싶어 끓였어. 그가 다가와 한 입만 하더 네 젓가락을 로면 휘저어 한 입 두 입. 그리고는 후루룩 다 먹었어. 내가 먹은 건 라면 한 젓가락. 그날 이후 식사 시간은 전쟁이 됐어. 내가 만든 반찬은 냉장고에서 금세 사라졌어. 야근하고와 서지친 몸의 로냉장고문 열면 텅 빈 반 찬통만 남아 있었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루만에 사라질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 이거 다 먹었어? 그냥 조금만 봤어. 너무 맛있더라. 자기 음식 솜씨. 진짜 좋아. 된장찌개에 고기 듬뿍 넣어 끓인 날도 마찬가지였어. 고기만 건져 먹는 여보. 국물만 조금 남은 냄비 열어보고 한 숨쉬었어. 김치찌개도 예외 아니었어. 돼지고기 큼직하게 썰어넣고 푹 끓였어. 그날 도기대하며 뚜껑을 얹지만 고기는 하나도 없었어. 역시 나국물만 조금 남아 있었어. 치킨 시키면 내 몫은 퍽퍽한 닭가슴살. 닭다리는 여보 거야. 빠르게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나는 점점 눈치 보기 시작했어. 여보가 먹어 치우기 전에 빨리 음식 선 점해야 했어. 내 젓가락 빨라질수록 여보는 더 빨리 음식 먹어 치웠어. 치킨 먹은 후배 안 부른데 라면 끓일까. 정말로 라면 3개 끓여 먹었어. 여보가 면 먹는 소리. 후루룩 전면이 입에서 튀어나갔다 들어가는 모습. 나는 결국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 베개로 기막았어. 밥 먹는 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그 후로 여보와 밥 먹지 않았어. 같이 먹는 계고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야.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 사라졌어. 어쩌다 가끔 밥 같이 먹을 때면 우리 식탁은 배려가 아닌 경쟁이었어. 빠르게 먹는 자가 이겨. 먼저 손댄 자가 먹어. 나는 늘지는 쪽이었어. 주말 눈 뜨자 마자과자우 거구걱 한봉 지통째로우 유에 말아먹. 점심엔 내가 해놓은 밑반 찬과찌개 거 내다 퍼먹고 낮잠 퍼질러자. 저녁엔 외출 한 날 기다리지 않고 혼자 삼겹살 파티. 거실 바닥은 기름 기범벅. 그 모든 행동 꼴 보기 싫어. 나는 점점 말이 줄었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느 날 한가마 카레 끓였어. 돼지고기 큼직하게 썰어넣고 카레풀 어가며 정성 끓였어. 3일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퇴근하고 오니 냄비 깨끗했어. 눌러붙은 노란 자국만 남아 있었어. 여보는 식탁에 앉아 배도 들이며 말했어. 밥이 쭉쭉 들어가. 카레는 역시 내가 끓인 게 최고야. 카레 전문점에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날부터 내가 먹을 음식 숨기기 시작했어. 냉동실 깊숙 이밀어 넣고 나검은 봉지 로둘둘 말아 음식 보이지 않게 했어. 내가 숨긴 음식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거 냉장고저 안쪽에 있더라. 내가 찾았어. 유통기한 지나 서버릴 뻔했네. 나 잘했지? 잘했다. 잘했어. 잘 찾아 먹었다. 다 먹어라. 아주 냉장고도 먹어라. 비빔면 5개 끓이고 대패 삼겹살 1kg 구운 날이었어. 오늘은 같이 먹자. 나는 기대했어. 하지만 면은 여보 가다가 저각고기 역시 여보 입으로 향했어. 내 젓가락 은갈고 싫었어. 여보는 입 가득 면 밀어넣고 말했어. 비빔면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질리지. 자기야, 왜 못 먹어? 빨리 먹어. 내가 다 먹는데 내가 먹을 수나 있냐.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 서운함과 허리함 뒤엉켜 숨턱 막혔어. 명절 다가오면 숨 더 막혀. 고양이 정 이 아닌 고통의 날이야. 시댁 도착하 자마자 앞치 마두르고전 부치는 자리에서 하루종 일불 앞에 있어. 녹두전, 동태전, 깻잎잎전, 정그랑땡. 기름 튀고 얼굴 열기로 달아올라. 여보는 등 뒤에서 말해. 금방 부친 전이 제일 맛있지. 한 장 부치면 한 장 집어가 고두장 부치 면두장다가 져가며 말해. 빨리 좀 부쳐. 저는 빨리 먹어줘야 안 질린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잘 먹으니 보기 좋다. 얘야, 얼른 부쳐줘라. 우리 아들 더 먹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전 부쳐. 기름 냄새에 속 울렁거릴 정도로 지치지만 참아. 식탁에 앉을 시간. 여보는 고기 먼저 쓸어 담아. 잡채갈비 찜전까지 한 접시에 산처럼 담아. 입맛 없어. 이미 냄새에 지치 고속 울렁거려.
같이 먹자고 말하면 자기는 고기 안 좋아하잖아. 여기 김치랑 찌개랑 먹어. 명절 끝난 후 허기진 배부여 잡고 집으로 와. 여보는 그렇게 먹고도 외식 제안했어. 기대했어. 하지만 장소는 뭐 한리 필고기집. 콜라도 마시지 마. 배부르니까 쌈도 싸먹지 마. 고기로 배 채워야지. 여보 말에 눈 아파득해졌어. 고기 코너 몇 번이고 돌며 쌓아오는 고기들. 나는 멍하니 앉아 첫 고기 몇 점 기다렸어. 고기 익어갈 때쯤 있으면 다 익어서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여보 입으로 덜 익은 고기 들어가고 있었어. 불판이 고기는 모두 그의 몫이었어. 익는 속도 느려서 이렇게 안 먹으면 얼마 못 먹어. 할 말 없었어. 주변 테이블 사람들 시선으로 향했어. 부끄러움에고 개들지 못했어. 그날 집으로 와서 이불 뒤집었어. 함께 외식하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어. 여보 채 형 달라졌어. 배임산부처럼 나왔고 턱살 겹쳐졌어. 침대에 누우면 한쪽 꺼지는 느낌들 정도로 뚱뚱해졌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트림해. 먹으니까 방귀 뿡뿡 끼고 화장실 도자주가. 여보는 건강검진 결과 받고도 웃으며 말했어. 당뇨약 먹으면 괜찮대.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다이어트 좀 하고 운동도 좀 해. 하지만 여보는 내 말 안 들어. 식단표 냉장고에 붙여도 한 번도 안 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 여보는 여전히 치킨, 라면, 고기 즐겨. 나는 점점 말이 줄었어. 어느 날 나는 폭발했어.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목소리 떨리고 눈가 뜨거워졌어. 나 어릴 때 가난해서 고기 못 먹고 자랐어. 치킨도 가끔 먹어 고기는 구경도 못했어. 어머님께 확인해봤어. 어머님, 여보가 어릴 때 가난해서 고기도 못 먹었다는데 진짜예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가난하게 산 적 없어. 입 짧아서 고기 냄새 난다고 안 먹었지. 여보 과거 사진 뒤졌어. 케이크 앞에 서 웃고 있는 아이. 고기와 맛있는 음식 차려진 상. 가난한 유년기라 보기엔 너무나 여유로운 사진들. 거짓말했구나. 배신감 느꼈어. 시댁에서 돌 아오니 집에 서고기 냄새 퍼지고 있었어. 가난의 서식 탐생긴 것처럼 눈물에 연 기하고 또고 기구워 먹는 모습 보니 화 같이 밀었어. 조용히 말했어. 이제 당신이랑 밥 못 먹겠어. 그리고 같이 못 살겠어.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음 나왔어. 지금까지 고통을 이렇게도 몰랐다니. 당신은 음식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매일이 결혼에 회의감 느껴.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미안해. 이제 식탐도 덜 부리고 내가 잘할게.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날 밤 친정으로 갔어. 숨 쉬어졌어. 며칠 뒤 여보가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빌었어. 친정엄마도 뭐 그런 걸로 이혼하냐며 한 번만 더기 회주라고 했어. 정말 한 번 더기 회주는 게 맞을까? 여보가 각서 쓰며 다짐했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어.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였어. 정말 여보는 음식 앞에서 참을 수 있을까? 결혼하고 알았어. 여보와 결혼한 줄 알았는데 시댁 전체와 평생 계약 맺은 거였어. 처음엔 참 따뜻했어. 어머님은 반찬에다 주고 시아버지는 나를 딸처럼 대해줬어. 신혼집은 후 리가 마련해 고가전도 리 돈으로 채웠어. 맞벌이였지 만작은 행복 들모여울인 잘 산다고 믿었어.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시아버지가 MRI 찍으셔야 한단다. 비용만이나 왔다며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여보는 말했어. 부모님이잖아. 우리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에 망설이지 않았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왔어. 그날 병원비 절반 보탰어. 문제는 그게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엔 허리 안 좋아서 온천 다녀오고 싶다는요. 화질을 인 TV 바꾸고 싶다는 말. 냉장고 너무 시끄럽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톡으로 명품 가방 사진 도착했어. 내 친구들은 요즘 다 이런 가방 맨다는데 예쁘지 않니? 우리 엄마 평생 이런 거 못 들어봤대. 2번만 하자.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매달 반복됐어. 내 월급은 매 달시댁으로 흘러들어갔고 나는 점점 지쳐갔어. TV는 카드로 사자. 이번 달엔 나갈 돈 많으니 말없이고 개끄덕였어. 불편한 마음은 삼키기로 했어.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나는 결혼한 게 아니라 시댁을 위한 기후원자가 된 기분이었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식기 시작했어. TV 냉장고 여행.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이쯤에서 멈추겠지. 이제는 고맙다는 말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고 그들 말투는 점점 당연해졌어. 가격은 한 달 생활 비 넘겼어.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요즘 친구들 은다이 정도는 들고 다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고급스럽지 않니? 여보한테 말했어. 좀 부담스러워. 이번 달 카드값도 꽤나 왔잖아. 여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 사드리자. 엄마 평생 저런 거 못 들어봤어. 저번에도 가방 하나 사드렸잖아. 이번만 하자. 이번만이라는 말이도 대 채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은 옷이었어. 어쩌다 한 벌씩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사드려야 했어. 엄마가 옷 고르셨대. 자기가 알아서 결제하래. 결제는 언제나 내 몫이었어. 엄마는 자기가 딸 같고 편하고 줘야 쳐. 그만큼 신뢰하는 거잖아. 고맙게. 나는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는데 내 존재는 쓸만한 며느리, 돈 되는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내가 말하면 여보는 항상 이렇게 반응했어.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지갑이었어. 참다 말한 날도 있었어. 우리도 생활비 빠듯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부모님이잖아. 도와드려야지. 돈으로만 따지지 마. 그 말에 내가 수없이 참고 견뎌낸 모든 날이 같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 왜 항상 당신 부모님만 중요해? 왜 내 말은 다 예민하게 들려? 여보는 대답 대신 입 다물었어.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해. 그 말투는 한 없이 조심스러웠어. 얘야 큰일은 아니고 혹시 말이야. 이번에 전세 집 계약 만료 되는데 보증 금 좀 올랐어.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불길한 예감 은늘 틀리지 않았어. 너희 아버지 랑 얘기했는 데이 참회전 새집 좀 넓혀볼까 했어. 너희들도 놀러오기 좋잖니? 요즘은 50평이기 볼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동산 링크 도착했어. 4억 5천 전세 아파트. 요즘 시세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 여보는 퇴근하자마자 말했어. 나도 알아. 갑자기 큰돈인 거 아는데 우리도 한일 억쯤은 보탤 수 있잖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너무 조용한 내 반응 이상했는지 여보가 말했어. 왜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잖아. 지금까지 너한테 뭐 큰 부탁한 적 있어. 순간 머릿속 멍해졌어. 냉장고, TV, 여행비, 명절비, 병원비, 가방, 옷, 에어프라이어, 안마의자 모든 단어가 소용돌이처럼 맴돌았어. 이 사람들은 노후 준비는커녕 평생 우리한 태받는 걸당 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구나. 당신 부모님은 퇴하고 몇 년 됐지? 근데 그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했어? 지금 여유도는 있으시대. 여보는 대답하지 못했어. 아니 대답할 생각도 없었어.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돼. 우리는 우리 자식한테 이렇게까지민 폐안 끼치려 면지금부터라도 모아야 돼. 우리 엄마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 나는 허탈한 웃음 나왔어. 상처. 지금 상처받고 있는 건 나인데 결국 말싸움 끝에 5천만 원 보태드리기로 했어.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여 머니머니사 갈집에 놓을 소파 얘기 꺼냈고 여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 이번 달 보너스도 들어왔잖아. 소파 하나쯤은 해드릴 수 있잖아. 하나쯤? 그 하나쯤이 몇 개인데. 그래, 당신은 돈이 말만 하면 계속 생기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부모님께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왜 우리 삶은 생각 안 해? 왜 항상 당신 부모님만 중 요해? 여보는 침묵했어. 어머님은 내 얘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했어. 우리 며느리가 TV도 사줬다. 가방도 냉장고도 다 며느리 덕분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말뿐이었어. 고마워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 내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 들었어. 설거지 마치고 여보 옆에 조용히 앉았어. 우리 이혼하자. 여보는 TV 보던 시선 멈추고 고개 돌렸어. 뭐지 금장난해. 장난 아니야.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여보는 당황했어. 힘들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지원하는 거 좀 줄이면 되잖아.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게. 웃음 나왔어. 그 말 지금 몇 번째 듣는 건데. 그냥 우리 이혼해. 여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며칠 친정에 있을게. 잠깐만.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이건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계속 외면한 결과야. 작은 가방에 옷 몇 벌 챙겼어. 여보는 뭔가 말하려 했지. 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늘 그랬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나에게다 떠넘겼어. 집 나왔고 여보와 의합에는 없었어. 남의 집 가장 빼오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 맞았어.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 다 시돌려 드릴게요. 세 분 행복하세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 방문했을 때 일이야. 현관문 열자마자 비오는 날빨래 섞여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러어. 창문 열려고 하자 어머님이 재빨리 말렸어. 바람 들어와 창문 열지 마. 난방에 놓은 거 다시고 딱 잘라 말하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 집안 공기는 눅눅했고 벽 지는 들떠이 덥고 군데군 대곰팡이여 룩 번져 있었어. 여보는 그런 집에 무심하게 집 내려놓았어. 나는 입술 깨물 며 따라갔어. 부엌 개선비 린기름 냄새 퍼졌고 싱크 대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을들은 끈적거렸어. 맹물로 헹군 듯 한감촉의 손끝에서 소름 돋았어. 설마 했는데 어머님이기 눈 묻은 프라 입행 그냥물 로만 쓱쓱 헹겼어. 어머님 세제 안 쓰세요? 아유 그거도 캐서 손 버려. 난 평생 이렇게 씻었어. 말하면서 프라이팬 그대로 불려 올렸어. 나는 숨 삼켰어. 이 집에서 밥 먹는다는 게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어. 입에 뭘 넣는 게 두려웠어. 눈앞에 보이는 건음식이 아니라 세균 이어고 기름이었어. 들어간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숨 막혔어. 앉을 곳도 없었어. 소파는 먼지털 기름때까지 알려다. 얼룩의 손 끝 닿는 순간 몸부르르 떨렸어. 결국 거실 구석벽에 등기대고 쭈그리고 앉았어. 어머님이 다가왔어. 아이고 얘야 왜 그렇게 앉아있어? 편하게 앉아. 괜찮아요. 벽 쪽이 좀 시원해서요. 거짓말이었어. 여기 말고는 몸 붙일 데 없었어.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주방으로 돌아갔어. 어머님이 반 찬한 입더먹 고구 숟가락으로 반찬 꾹꾹 따지며 누 르더니 반찬 통뚜껑 닫아더. 여보. 응? 왜? 지금 방금 못 봤어. 뭘? 그 숟가락. 어? 원래 엄마 그렇게 하셔. 그게 뭐 대수야? 그 말에 머리 멍해졌어.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된장국은 좀 짭조름한 게 맛있는데. 얘 약간 좀 봐줄래?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가 맛있게 만드셨겠죠? 밥상 차려졌어. 어머님이 먹던 숟가락의 로반찬 누루 던장면 생각나. 숟가락 들기가 힘들었어. 여보 숟가락 끈적하지 않아. 여보한테 속삭이며 말했어. 그냥 먹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 서살아남는 계목표가 됐더. 바로 딱 하루만 버티자. 이 집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저녁 먹고 씻고 자기 위해 욕실 문 열었어. 참혹했어. 타일 사이마 다곰팡이 이떴고 세면대 말라붙은 치 약과 붉은 곰 팡이 얼룩 있었어. 슬리퍼는 쩍 달라붙었고 타일 바닥은 미끌거렸어. 바닥에 머리카락 쌓인 건애교 수준이었어. 변기는 처참했어. 억지로 양치와 세수만 하고 수건 찾았어. 잡는 순간 쉰 냄새욱 들어왔어. 도대체 며칠이나 쓴 수건인지 알 수 없었어. 어머님 혹시 다른 수건은 없을까요? 우리 그거 어제 꺼낸 건데. 왜? 무슨 냄새나? 깨끗한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 나는 말없이 물기만 대충 털고 나왔어. 더 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 침대 위 이불은 냄새부터 달랐어.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었어. 눅눅하고 신내해. 곰팡이까지 섞여 있었어. 여보, 이거 이불 좀. 왜? 냄새 안 나. 아니 난 괜찮은데. 엄마 이불은 원래 이런 느낌이야. 나는 더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불 속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피부가 간질거렸어. 팔이 가렵 고목 뒤손 등까지 미칠 듯 가려웠어. 글다모 태피 맺힐 정도였어. 그렇게 긁다 가입을 끄자 낭만 겨우덥 고잠 들었어. 다음날 아침 억지로 아침 밥 먹고 우린 집으로 갈 수 있었어. 마치 지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어. 그리고 몇 주 뒤 또다시 찻 아온 시댁방 문 닫기 싫다. 정말 넘어가기 싫었지만 꾸역꾸역 갔어. 현관문 여는 순간 그레이 냄새였지. 순간 숨 한 번 참았어. 어머니께 반가운 듯 신사하고식 사준비도 왔어. 여전히 끈적한 그릇들. 오늘은 잠 자고 가니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꾹꾹 참았어. 얘야, 냉장고에나 물이랑 김치 좀 꺼내라. 네, 어머님. 어머님 이거 아무리 이상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얘는 일주일밖에 안 됐어. 괜찮아. 어일주일이라니. 일단 접시에 담았어. 김치는 반찬 통째 드셨는 지김치가루 사방에 묻어 있고 말라틀 어져 있었어. 우리 집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깊은 숨 참고 김치 담았어. 이제 어머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 상한 음식이 든 멀쩡한 음식이든 닥치는 대로 접시에 담아. 식사 시간. 어머님께서 상한 나물 담으셨어. 난 소화 안 된다며 굶었어.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 먹은 건 없지만 설거지도 왔어.
어머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럴래? 기름기 없는 그릇들이니 세제 쓰지 말 고물로 헹궈. 네. 어머님. 어머님이 안 볼 때 몰래세 제조금 짜서 얼른 설거지 끝냈어. 너는 밥도 못 먹고 배고파서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소화되면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내가 나물 새로 무쳐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급하게 끝 고사양했지만 어머님은 나물 무치셨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 봐버렸어. 나물에 각종 양념 넣은 후 마지막에 참 기름 부을 때였어. 나물에 참기 르만 바퀴도 른 어머님은 참기름 조금 흐르고 있는 참기름병을 혀로 닦아 드셨어. 구역질 나오는 걸간신이 참았어. 이게 무슨 일인가? 입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해서 어머님께 인사 후남을 받아왔어. 여보가 맛있게 먹었어. 그 후 나는 시댁 방문 거의 하지 않았어. 핑계에 대며 계속 피했어. 하지만 생신만은 피할 수 없었어. 케이크 사고 어머님 선물 도 준비해서 시댁에 갔어. 역지로 씩씩 싸 조금하고설 거지도 울어 주방으로 갓어. 얘야 너는 설거지하지 말고 나물 좀 다듬어 줄래? 저번에 세제로 설거지인 걸 눈치채신 걸까? 네. 어머니 나물은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 서랍 안쪽에 있다. 심호흡하고 냉장고 문 열었어. 와르르 플라 스틱 반찬통 하나가 발등에 떨어졌어. 국물 맛 남은 반찬통이었어. 도대체 왜 다 먹은 반찬통 은냉장고에 넣어두는 걸까? 어머님 반찬통 씻어야 할 것 같아요. 빈 반찬통이에요. 아이고 국물에 밥비 벼먹으려고 남겨둔 거야. 냉장고와는 헌돈 그 자체였어. 검정 봉지며 반찬통 겹겹 이 쌓여 있었고 무언가 썩 고이는 냄새까지 났어. 얼른 나물만 꺼내고 냉장고 문 닫아버렸어. 어머님께 다 드문 나물들 리고 거실로 가면서 냉장고 위를 봤어. 일회와 용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 죽통 즉석밥 용기 각종 소스통. 먼지 수북이 쌓인 저 용기들을 왜 안 버리실까? 어머님 냉장고 위의 회용기들. 제가 재활용해 버리고 올까요? 아니 그걸 왜 버리니? 다 때가 있어. 힘들게 씻어놓은 걸 왜 버리니? 아니 저는 그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이사라가는 방식에 대해 참견하지 않기로 했어. 최대한 덜 먹고 될 수 있으 면숙소에서 자고 외식하 고 최대한 덜 마주치는 방법 선택했어. 몇십 년 동안 살아온 방식 을내 가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이 들어 아들을 키우고 결혼시켜 며느리를 막 이해했을 때 그 며느리도 나를 지저분한 시어머니라 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자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어. 참, 우리나 이든 어르신 들께 드리는 말인데 가족이란 서로 의다름을 받 아들이는 거예요. 때론 힘들어 도한 발물러 서면 보이는 게 있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돼요. 쉬, 우, 엉.